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이자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이틀 앞둔 오늘 서울 도심과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친박단체들도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취임 4주년에도 박 대통령은 별다른 일정 없이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 출석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에서 내세웠던 공약은 실종되고 60%대 지지율이 5%까지 곤두박질친 박 대통령의 지난 4년을 정리했습니다. 막말 논란을 빚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이번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김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 복종하라고 하는데 지금이 조선시대냐고 말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두고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소환해 최 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하나은행 간부가 승진한 배경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날마다 수많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메시지에 숨은 각 캠프의 전략과 하나의 메시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토요플러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4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기념 행사 대신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은 사기다 이런 주장을 폈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까지 밝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주장을 내놨고 친박단체는 국민 저항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에 대한 협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대리인단의 불복종 문제는 잠시 후에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100만 명이 모여있는 광화문 광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촛불 집회가 오늘 오후부터 계속 진행이 됐는데 지금 집회 행진이 시작이 됐습니까? 네, 아직 이 본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시 뒤부터 행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진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기업이 몰려있는 종로 등 세 방향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오후 일찍부터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보다 다소 기온이 올라가면서 해가 진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행진에 참가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온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오늘은 올해 열린 집회 가운데 시민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행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잠시 뒤 시작될 행진에는 횃불을 든 시민 100명이 선두에 나설 예정입니다. 뒤를 이어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그리고 헌재의 탄핵 인용,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 등을 촉구하는 행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잠시 뒤엔 1분간 함성을 지르는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특히 오늘은 이 박 대통령 취임 4년이 되는 날인데 그래서인지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와 같은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과 구호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에는 다양한 행사가 있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여기 그 다양한 사전 행사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본 행사에 자연스럽게 합류하면서 집회 규모가 더 커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오후 4시부터 국민 총벌기 대회가 있었고요. 이외에 33개의 크고 작은 집회가 이곳 광화문 광장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또 탄핵 마술쇼와 각종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이 돼서 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광화문 광장에 남아 본행사를 지켜보고 있고요. 잠시 뒤 진행 중인 행진에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지금 김태형 기자 뒤로 보이는 시민들 모습만 봐도 오늘 집회에 참가한 그 시민들 규모가 이전 집회와는 상당히 달라 보이는데 자, 이렇게 오늘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한 배경, 일단 최근에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재 법정에서의 막말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4년간의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내리자는 목소리가 분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헌재의 최종 변론 기일을 이틀 앞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촛불 집회 주최 측은 오늘 역량을 최대한 끌어모아 헌재의 탄핵 심판 때까지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 다음 달 1일 주중 처음으로 3.1절 집회를 계획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낮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단체 집회도 역시 열렸죠? 그렇습니다. 이 친박 단체도 서울 대한문 앞과 서울 광장 등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기존 서울광장 중심에서 이 한국은행과 을지로 등으로 집회 범위를 넓히고 행진 시간도 오후 6시로 옮겨서 2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친박단체는 헌재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이 박 대통령을 정조준한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예. 오늘 친박단체 집회에는 대통령 대리인단도 여러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과격한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역시나 친박단체 집회에서 일부 과격한 모습도 연출이 됐죠. 그렇습니다. 양측 모두 올해 최대 규모의 인원이 모인 만큼 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친박단체 집회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면서 주변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실제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17,0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자,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촛불 열기도 뜨겁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승주 기자, 자, 부산도 서울처럼 역시 본집회가 끝나고 지금 행진이 진행 중인 거죠? 네, 저는 부산 지하철 양정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부산 서면 중앙도에서 열린 본집회는 40분 전쯤 모두 끝났고요. 곧바로 3.2km가량 떨어진 부산시청을 향해 가두 행진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3분의 2 지점인 이곳 양정역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조속한 탄핵 인용과 특검 연장을 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는데요. 행진 대열에 합류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고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외교부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그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해라 이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촛불 집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소녀상 이전 요구는 한마디로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후 5시부터 소녀상 앞에선 일본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공연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3일절에는 소녀상이 있는 일본 영사관 근처에서 1000개의 의제의 시민들이 맨발로 앉아 인간 소녀상이 되는 침묵 시위도 예정돼 있습니다. 예. 오늘 집회는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광주에서도 지금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죠? 네, 광주 금남로에는 올 들어 가장 많은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집회 후 광주역 앞에 있는 자유한국 당사까지 행진해 레드카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도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레드카드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대전 둔산동과 제주시청 앞 등 전국 곳곳에서 현재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배승주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서울 도심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와 그 반대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집회에서의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는 이미 48시간 전에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취임 4년째인 오늘 집회를 앞두고 마지막 총력전을 위해 이틀 전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한 겁니다. 촛불 집회 본행사 전엔 노동자, 농민들이 모이는 민중 총걸기 대회도 열렸습니다. 이전 집회보다 광장에서 긴장감은 더 높아졌고 구호와 발언도 더 절박해졌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탄핵 정국도 빨리 끝내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친박단체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가자들의 활동 범위는 더 넓어졌고 이전보다 집회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말이 안 되는 탄핵입니다. 지구상에 45일 만에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어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올수록 대결 양상의 집회 분위기는 더 과열될 걸로 보입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취임 4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관저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취임 후 한때 60%를 웃돌던 지지율, 4년이 지난 지금은 5%까지 떨어지면서 역대 대통령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제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서서 국회 소추위원들의 신문에 응할지를 고민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의 대부분 이제는 기억에서조차 잊혀졌는데요. 박 대통령의 4년을 고석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취임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4%였습니다. G20 정상회담 같은 외교 무대에 서면서는 60% 선도 돌파했습니다. 고공행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부실한 대응이 국민적 질타를 받았고 정윤회 문건 사건까지 터지면서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나 소통보다는 일방향 지시를 선호하는 국정운영 스타일은 계속됐습니다. 대면 보고를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이후 다시 40%대로 진입했던 지지율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강행,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그리고 친박계 맞춤형 총선 공천 파동까지 겪으며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역시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5%까지 떨어진 지지도를 안고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통합진보당 해산 등 업적도 적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경제 관련 약속들은 지켜진 게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잠재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4만 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여전히 2%대이고 오히려 현 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만 400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국정 목표로 제시했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역시 이 분야 사업에서 국정농단 세력의 이권 개입 사실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대통령 대리인단과 친박 단체들의 불복종 문제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재 재판부에 대한 모욕 그리고 막말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상황이었죠. 내란까지 거론하던 대리인단 급기야 탄핵 심판이 사기다 이러면서 불복종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손범규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숫자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기자들에게 진작 구인 재판부 완성을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며 8인 또는 7명의 재판관이 선고까지 하면 재심 사유라는 메시지를 돌린 겁니다. 이를 놓고선 다음 달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탄핵 선고가 나는 걸 막기 위한 여론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재판관 구성처럼 기본적인 사안을 이제와 문제 삼는 건 괜한 꼬투리 잡기라는 게 국회 탄핵소추위 측 시각입니다. 또 헌재에서 재심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재심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대통령 대리인 김평호 변호사는 오늘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탄핵안이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는 27일 최종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탄핵 심판이 사기라고 하는가 하면 헌재 결정에 복종할 수 없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대리인단이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복현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그러니까 헌재 결정 불복종 발언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발언인데 이것도 또 김평우 변호사죠? 맞습니다. 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인 김평호 변호사 오늘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습니다. 예. 앞서 재판정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든다. 그리고 재판관이 국회 수석 대변인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사람인데요. 헌재는 또다시 이 재판정에서 과격 발언을 할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평우 변호사는 판사 출신인데 판사 출신 법조인이 저런 얘기를 한다 이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상황인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온 겁니까? 이 얘기는요. 직접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우리 상놈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른 사람도 아닌 법조인이 승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나름의 주장을 펴는 것 자체가 이제 모순인데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탄핵안이 사기라는 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 국회가 하나씩 의결하지 않고 탄핵 사유를 한 번에 의결한 건 사기라는 건데요. 이미 법무부가 문제가 없다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헌법기관인 국회는 사기를 저지른 거고 정부기관인 법무부는 사기를 도운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김 변호사와 함께 나온 미국 변호사도 한마디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이 얘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도 구하고 또 이 나라의 법치주의도 구하고 만약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저희들은 전국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이유가 전혀 거론할 이유가 없는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사실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저런 어떻게 보면 선동적인 주장을 펴기 때문에 친박 단체들도 오늘 보면 상당히 과격한 주장을 냈는데 보면 국민 저항권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탄핵 반대 단체 측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이 점차 수위가 높아져서 선을 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을 옹호하는 얘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 넘어서 여론전을 넘었다는 거죠. 이제 협박에 가까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탄핵이 인용되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친박단체 사이트에 이정미 대행의 살해 위협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를 선동하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집회의 중심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도 함께 있습니다. 탄핵 심판 대리인들이 나서서 계속해서 저런 주장을 지금 펴면서 뒤에 나오는 친박 단체들의 주장이 이제 과격해지는 건데 재심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뭡니까? 역시 이 박 대통령의 대리인입니다. 손범규 변호사가요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헌법재판관이 구인이 아닌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헌법재판 탄핵 심판은 재심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하는 재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 손범규 씨도 이제 변호사인데 재심이라는 게 전혀 없는 절차인데 주장을 꺼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모르고 했을 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승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표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요. 자, 그럼 9명이 안 되면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헌법재판소법에는 꼭 구인이 심리나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법에는 오히려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고요.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 등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전에 보면 9명이 안 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 이전 주장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구인 체제를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요. 8명도 아닌 한 명 더 줄여 7명 재판관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 했다. 이런 의심을 받는 쪽은 박 대통령 측입니다. 또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7명이기 때문에 2명만 반대하면 기각이 됩니다. 이것을 노렸다는 분석이 많았고요. 그런데 헌재가 13일 이전 결정 방침을 흔들지 않자 이제서야
7인 체제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예. 말이 바뀐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 바꾸기 했다는 건 금방 보여지는 대목인데 예. 박 대통령 대리인단 그리고 탄핵 그 친박 단체 뭐 오늘 보면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냈는데 보면 뭐 아예 이치에 안 맞는 것들도 굉장히 있고요. 예. 갑자기 이렇게 불복종 얘기까지 꺼내는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상황을 한번 보시죠.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이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을 써왔습니다. 예. 그런데 헌재는 흔들리지 않았고요. 오는 27일 최종 변론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미 많은 사실관계가 헌재에서 증언 등을 통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이 돌이킬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여론전 또 나아가서 이 직접적인 협박성 발언 외에는 카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요 여기에서 나온 재심 또 이 국제사법재판소 헌재 결과 불복종 모두 현행 우리 법 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법조인들이 성사될 수 없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발언을 하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그 상식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건 예. 뭐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완전히 논센스인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예. 다른 국제사회에서 판단을 해달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전혀 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재의 처음에는 절차적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을 증거를 여러 채택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예. 그러다 이제 시간 끌기를 하다가 절차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오니까 헌재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 이런 예. 주장을 벌써부터 이제 펴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일부 친박단체 회원들의 헌재와 특검에 대한 협박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 이런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은 오늘 오후에 자수를 했는데요. 경찰은 재판관 경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김평우 변호사의 거친 발언에 일부 극우 성향 지지층도 한층 자극받는 모습입니다. 헌재에 대한 공세가 확산되면서 이틀 전엔 박사모 게시판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사라지게 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용의자 색출에 들어갔고 오늘 새벽 25살 최모 씨가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주말인 오늘도 헌재로 출근한 재판관들을 위한 근접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에 대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새롭게 밝혀낸 특검에 대한 위협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열린 한 친박단체의 집회에는 야구 방망이까지 등장했습니다. 특검을 처단해야 한다, 목을 쳐야 한다 이런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경찰은 뒤늦게 박영수 특검에 대한 특별 신변 보호에 들어갔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서초구의 박영수 특검 자택 앞입니다. 한 남성이 박영수 특검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합니다. 곧이어 불을 붙이고 현수막을 태운 뒤 바닥에 던집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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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를 주최한 친박단체 대표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고 있다며 특검을 처단해야 한다, 목을 쳐야 한다는 등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려고 저 박영수 특검장에 모가지를 날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박영수를 때려잡는 겁니다. 친박단체들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특검은 지난 23일 박영수 특검 등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틀이 지난 오늘에서야 전담 경찰을 배치하고 신변 보호를 시작하는 등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2달 넘게 숨가쁘게 달려온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사흘 뒤면 끝납니다. 특검은 오늘도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불러 대통령 뇌물죄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검 사무실을 연결해보죠. 김필중 기자,
오늘 최순실 씨가 특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특검 입장에선 아무래도 뇌물 혐의 조사가 가장 중요하겠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최순실 씨는 현재 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데요. 앞서 특검은 최 씨의 차명 재산의 일부분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때문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최 씨 일가의 재산 축적과 환수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뇌물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익 공유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최 씨가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자발적으로 출석했을 때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앞두고 수사 방향을 알려준 게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압 수사를 주장하던 최 씨가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데요. 그러나 최 씨는 지난번처럼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최 씨의 출석 목적이 수사 종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번처럼 특검의 수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마지막 키맨이죠. 이영선 행정관도 소환이 됐던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영선 행정관은 최 씨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차명폰을 개설해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선 최 씨처럼 묵묵부답인 상태인데요. 특검이 어제 이 행정관을 체포했으니까 늦어도 내일 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단 특검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그러니까 차명폰을 개설해서 대통령과 최 씨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소환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최 씨와 관련된 혐의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 회장은 최 씨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KB 하나은행 본부장에 대한 인사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안종범 전 수석은 특검에서 자신이 김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씨의 승진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배경에 박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 김 회장을 상대로 집중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 사무실에서 김필중 기자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70일로 예정된 특검 수사 기간은 나흘 뒤 끝나는데요. 이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남은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특검 취재 기자와 짚어보죠. 이서준 기자, 특검이 아직 매듭 짓지 못한 수사가 뭐가 있죠? 예, 우선 박근혜 대통령 뇌물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간도 3월 8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SK와 롯데 등 뇌물죄와 관련한 다른 기업들 수사는 개시도 못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가 필요합니다. 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도 여전히 국내 송환이 안 되고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네, 남은 수사가 꽤 있네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대통령 뇌물죄 수사인데 앞으로 남은 4일 동안 뭐가 더 확인이 돼야 되나요? 일단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이 대통령과의 대가성 거래 의혹을 보강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 이 부회장을 상대로만 이 대가성 부분을 최대한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엔 불가피하게 2월 28일에 이 부회장을 먼저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뇌물 수사는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네, 지금 얘기한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해서는 확실히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특검 안에서는 연장이 될 거라고 보나요? 이 부분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의지에 달린 거고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부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특검도 대면 조사를 못하고 수사 기간이 끝날 것을 대비해서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해둔 상태인데요. 대통령의 경우 이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재판에 넘길 수 없으니 일단 중지를 해두는 겁니다. 네,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면 대통령 대면 조사도 그렇고 사건이 다 검찰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수사를 했던 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다시 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탄핵이 인용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 이 박 대통령에 대한 처분 역시 검찰이 결정하게 됩니다. 나머지 기업 수사, 우병우 전 수석 수사 등도 모두 기존 검찰 수사팀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이후 수사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린 건데 검찰 안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존 수사팀을 포함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곧바로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됩니다. 보통 선거 기간에는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검찰이 수사를 자제하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완벽하게 매듭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면 빠르게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촛불 집회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조금 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종로 이 세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 있을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행진 대열이 헌재 앞에 도착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행진 목적지는 크게 세 곳입니다. 특히 헌재 방면으로의 행진을 택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참가자들은 탄핵 인용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헌재 인근 안국역 쪽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헌재를 향해 1분간 탄핵을 촉구하는 함성을 외치고 촛불로 파도타기 같은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네, 대통령 대리인단뿐 아니라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도 탄핵 심판에 대해서 불복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현장의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 헌재가 흔들리지 말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까지 촛불을 멈추지 않겠다며 헌재가 흔들림 없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휴일 출근한 재판관들에게 들릴 정도로 시민들의 함성이 무척 큽니다. 네, 행진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행진은 1시간 30분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가 30분가량 마무리 집회를 합니다. 집회 주최 측은 마무리 집회에서 오는 3월 1일과 다음 토요일 집회에도 참가해 탄핵 촉구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예, 촛불 집회 소식은 뉴스 후반부에 광화문 광장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정남 피살 속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시신에서 검출된 독가스 VX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외곽에 있는 한 콘도입니다. 현지 경찰에 체포된 한 말레이시아 남성이 어제 바로 저곳, 저 안쪽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콘도 안쪽에서는 다량의 화학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현지 신문 오늘자 일면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경찰뿐 아니라 화학물질 검사팀까지 나와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콘도 경비원들은 취재진에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We don't give any. We don't give any. You cannot come here. No. You go outside only. 경찰은 VX가 이 콘도에 보관돼 있었고 일부는 이곳에서 제조까지 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콘도에 화학물질을 다량 보관하고 있던 30대 현지인 남성이 앞서 체포된 북한 국적자 이정철과 접촉했던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곳 북한 대사관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등서기관 현광성이 외교 행랑을 이용해서 VX를 반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요, 말레이시아 정부의 직인이 찍힌 수사협조 요청서로 보이는 공문이 이 문틈을 통해서 북한 대사관 직원에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들의 신병 확보가 힘든 상황에서 VX의 출처와 그 이동 경로부터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콘도는 물론 이정철의 집에서 확보한 화학물질의 성분 분석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대사관 측엔 현광성 서기관이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JTBC 유선입니다.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맹독성 물질이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제사회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말레이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북한 배후 정황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특히 유엔에서 생산을 금지하고 있는 맹독성 신경작용제 VX가 이번 암살에 사용된 것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현지 시간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과 EU가 북한 인권 침해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엔 김정남 암살 사건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2,500톤 이상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 생화학 무기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하원에 발의된 미국 역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국을 미군의 미사일 방어, 즉 MD 체계에 편입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드는 MD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트럼프의 이 돌출 발언으로 새롭게 해명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중국이 더욱 민감하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맹비난하면서 새로운 MD 체계 구상을 내놨습니다. Missile defense is one of many things that can be done.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MD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우리나라를 찍어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간 MD 체계 편입에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3분 내면 한반도 전역에 닿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고 무엇보다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섭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MD 편입은 아니란 점을 수차례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연내에 완료하려는 사드 배치부터 결국은 MD 체계 편입이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만으로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MD 편입 여부로 논란이 확산되면 경제적 타격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요구를 무조건 뿌리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 이후 개점 휴업 상태인 우리 외교가 MD 편입 여부를 놓고 더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지난해 2월 초 개성공단이 폐쇄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상황은 어떨까요? 입주업체들은 생산시설을 새로 만들지도 못한 채 재고떨이를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2009년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유아복 제조업체입니다. 직원이 500명이었지만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지금은 임시공장에 10여 명이 전부입니다. 개성공단의 모든 생산시설을 남겨뒀던 이 업체는 재고 물량 판매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절반 이하 가격이지만 쌓아두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가져왔던 물류창고에서 이 물을 좀 그대로 놔두고 섞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개성공단 철수업체 중 일부가 지역을 돌며 재고 처리를 통해 생존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시설과 원자재를 모두 두고 온 탓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단 폐쇄 직후 유동자산 등 피해액의 70%를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업체들에게 변상을 하고 나서 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의 생산시설을 다시 갖추는 것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업체들은 해외 등의 생산시설을 찾는 동시에 올해도 공공기관에서 열리는 판매전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기약 없는 사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올해는 조기 대선 가능성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일찌감치 바빠졌죠. 하루에 몇 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옮길 때마다 던지는 말로 유권자들을 사로잡기도 하고 반대로 비난을 사기도 합니다. 오늘 토요 플러스에선 대선 주자들의 말,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취재했습니다. 이희정, 박병현 기자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은 몇 개의 키워드가 덮어버렸습니다. 먼저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른바 선의 발언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전 대표는 곧바로 분노라는 키워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안 지사의 말에 분노가 빠져 있습니다. 분노는 정의의 출발입니다. 결국 안 지사는 정면 돌파를 포기하고 이틀 만에 사과했습니다.
이런 지지율 악재를 피하기 위해 각 캠프는 메시지를 관리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주자들의 메시지 중 핵심적인 건 캠프가 통째로 고민한 결과물인 겁니다. 문 전 대표가 김정남 피살에 대한 입장을 강화하는 과정에도 캠프 차원의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만약 정말 북한의 지령에 의한 그런 정치적 암살이라면 김정남 피살은 북한이 저지른 정말 표준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 사이의 안보관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왜곡되게 또 폄훼하고 한 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자산들을 그 소상하게 또 진실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물론 메시지 작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자의 생각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좀 거대 담론 위주의 말씀을 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과반을 넘는 작은 연합이든 좀 더 높은 수준의 협치 구조를 만들므로써 다만 선의 발언 논란 이후 캠프는 오해를 살 만한 단어 사용은 줄이자고 건의했습니다. 직설화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도 최근엔 발언 수위 조절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분노 표출보다는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안정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제가 하는 얘기들이나 이런 태도나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국가 경영을 맡길 만한 좀 듬직하고 안정된 사람이라는 그 실력, 그 본질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주자가 내놓은 메시지의 반응을 챙기는 것도 캠프의 역할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경제 관련 메시지를 수치로 제시해보자 1,500만 원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초임을 대기업의 80% 정도 수준으로 맞추려면 연 600만 원 정도. 캠프는 바로 자체 평가에 돌입합니다. 중소기업 프런텍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직원들을 구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장님의 말씀이신데요. 오늘 보도는 잘 났어요, 그래서? 잘 났습니다. 그 느낌도 괜찮았습니다. 캠프가 이런 작업으로 노리는 건 후보에게 필요한 이미지를 강화하는 겁니다. 원래 유승민 하면 싸던데 워낙 전문가시니까 안보가 지금 국민들이 다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부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최근 메시지엔 이런 고민이 녹아있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애매한 말로 사실상 강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선보였던 메시지들을 본선용으로 축약한 게 바로 선거 슬로건입니다. 주자의 비전을 단 한 줄로 각인시키는 정치 수사학의 정점입니다. 사랑이 먼저다. 그게 준비된 대통령이었었나? 그럼 탄핵 정국 이후 치러질 올해 대선에선 어떤 키워드가 슬로건의 중심을 꿰찰까? 전문가들은 변화라고 전망합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데? 라고 국민들이 물을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답해주는 그 대답이 바로 슬로건이 되지 않을까. JTBC 토요플러스입니다.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WBC 야구 대표팀이 오늘 쿠바와 첫 평가전을 가졌는데요.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김태균과 이대호, 35 동갑내기 스타들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지금 오늘 미쳤어. 미치는 선수가 있어야지. 투수한테는 이 더블 플레이가 제일 맛있습니다. 첫 타점의 주인공은 이대호였습니다. 1회 투아웃, 주자 1, 2루. 이대호는 기다리던 우전 적시타를 뽑아냈습니다. 이어진 2회 투아웃 만루 찬스. 김태균의 2점짜리 적시타로 대표팀은 3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3회와 5회에도 한 점씩 추가한 대표팀은 6회엔 쿠바에 한 점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6회 말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손아섭의 멋진 홈런포로 쿠바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모두 11개 안타를 몰아친 대표팀은 쿠바의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김태균과 이대호, 35 동갑내기 스타의 방망이가 빛났습니다. 특히 김태균은 3타수 2안타와 볼넷 2개로 대표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매서운 방망이 못지않게 수비에서도 그림 같은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선발 투수 장원준은 4회까지 무실점 호투에 그치지 않고 머리 위로 날아든 타구를 손을 뻗어 잡아냈습니다. 주장 김재호는 안타성 타구를 병살타로 처리하며 위기를 지웠습니다. 야구대표팀은 내일도 이곳 고척돔에서 쿠바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JTBC는 내일 오후 1시 50분부터 쿠바전을 단독 중계합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그럼 다시 광화문 광장 연결해 집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지금 행진 대열은 어디쯤 지나고 있죠? 네, 행진은 모두 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행진 선두가 목표 지점인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종로에 도착해서 이 짧게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시 뒤면 다시 이곳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4년째 되는 날인데요. 촛불 집회에선 이를 성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집회 제목이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입니다. 현재의 탄핵 결정이 2주 뒤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와 별개로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작은 만큼 이 현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재벌 총수들에게 책임을 묻는 구호와 피켓도 도로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 오늘 청와대와 헌재 그리고 대기업이 밀집한 종로 등 이 세 방향으로 행진이 진행된 것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 집회에 앞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선 오후 4시부터 민중 총궐기대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33개의 크고 작은 사전 집회가 이 광화문 광장 곳곳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탄핵 마술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면서 이번 국정 개입 사건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광화문 광장에 남아 본행사에 참가했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행진까지 합류하며 올해 가장 많은 참가자가 이곳 광화문 광장에 모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친박 단체들의 집회도 열렸는데 오늘 총동원령을 내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친박 단체들도 이 서울 대한문앞과 서울 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존의 서울 광장 중심에서 을지로와 한국은행 등 이 집회 범위를 확장하고 행진도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소속의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네, 대통령 대리인단이 집회에서 이런 과격한 발언을 하고 또 일부 참가자들까지 휩쓸리는 분위기라 우려가 큰데요. 실제로 과격한 장면도 연출됐나 보네요. 네, 이 친박단체 집회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면서 주변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17,000명을 배치해 경계태세를 강화한 상황입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서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서울 8도 등 평년 기온의 1에서 2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한때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도 밤사이 모두 물러가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